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에서 조직체, 조직체에서 활동, 활동에서 생산물, 생산물에서 분배, 분배에서 소비 플러스 여유의 생산물에서 자연 플러스 작업도구 플러스 인간들에서 활동으로 복귀하죠. 활동 뒤에 조직체가 있죠. 여기에서 활동은 뭔가요? 조직체를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위순환 형태에서 복귀하는 원점이 되는 활동은 일상적으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체가 형성될 때나 조직체의 인적 구성에 큰 변동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뚜렷이 관찰되지만 조직체 자체가 유지되거나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체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요. 한 조직체에 몸담고 있으면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이 잘 감지되지 않죠. 국가라 해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 국가를 있게 하는 그래요. 국가를 생성시키는 활동,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은 잘 감지되지가 않죠. 노동할 때 드러나는 육체적 움직임은 시각에 쉽게 포착되고 어느 형태 및 숫자로 표현되는 심동 소산물을 통해 흔적을 추적하기 용이하지만 조직체를 만들고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은 조직체를 활동의 소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쉽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도 인식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무관심하다 이라면 그러한 활동을 감지하기는 어렵겠죠. 현 시대에서는 조직체의 한 형태인 기업들이 빈번하게 생성되므로 이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근원과 과정의 연구가 이전보다 비교적 용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조직체의 생성, 유지,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어렵죠. 변화가 적으니까. 근데 현 시대에서는 수시로 기업들이 생겼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활동을 감지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이 말이죠. 수렵 채집 시대나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인위적인 조직체 형성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측면이 존재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활동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는 활동과 기존의 조직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새로이 조직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체를 만들려는 의지가 존재해야 하고 조직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심동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의지 이런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심동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확보하여 결합하여야 하는데 여기는 실전 과정에서 심동에 의해 생성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육체적 활동, 즉 노동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적 토대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만들 때는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만일 큰 조직체에서 새로운 조직체를 구성할 때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부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복귀되는 원점은 조직체 유지나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실적 전환을 하게 되고 조직체를 성장시킨 활동은 사라지고 의지만 남은 채 조직체의 기능 수행의 목적으로 남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의지를 실현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생성에 성공하면 생성시키는 이제 활동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성시킬 때 생성시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익을 얻어야 되겠어. 물건을 팔아서. 그러면 이제 조직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겠죠. 그래요. 근데 그 조직체가 막 만들어졌어요. 그럼 조직체를 만드는 활동은 사라지더라도
목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조직체가 작을 때는 조직체의 수장이 유지 성장의 기능, 즉 심동을 행할 수 있으나 조직체가 양적 성장을 하게 되면 심동 역시 분업화됩니다. 인적 토대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심동, 무적 토대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심동, 인적 토대와 무적 토대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심동 등 분화가 가능한데, 분화가 된 상태에서도 분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들이 홀로 수행하기 어려워 여러 인간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체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수백 명, 수천 명. 그러면 분화되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죠. 이러한 일을 맡는 인간들 중에는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하는 업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이런 노동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모든 게 가깝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즉 특정한 심동이 하나의 기능으로 독립하면서 심동과 노동을 동시에 행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노동은 조직체의 역할에 있어서는 심동의 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니, 조직체의 관점에서는 심동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심동의 분업이 고도화되면 형태는 뚜렷이 포착되지만 분업화시킨 의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의지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체가 생성됐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생성되었죠.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도 뭐랬나요? 정부도 생산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죠. 생산을 위해서 조직된 게 정부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런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과 전혀 동떨어진 목적을 지닌 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원들이 목적을 상실하면. 그런 경우는 많이 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생산 기능을 마비시키고 붕괴하는 국가들도 많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은 비참해지고. 목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체는 그것이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라는 게. 이 경우 조직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얘기했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화된 원인과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심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직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인식하고, 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 거예요. 어떤 조직체가 붕괴되면 그 조직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큰 고통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국가이건 생산을 위한 기업과 같은 조직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정지를 보겠습니다. 범응사전물, 무릇 일에 응하고 사물을 접할 때 단지 되돌아가 비추는 법을 사용한다면, 되돌아가 비춘다. 어디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어떤가는 신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춘다.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나타나게 한다. 뭐 너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그런 법을 사용하면 일각의 단 한순간의 단절이 없다. 그러니까 따로 뭐 시간을 내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너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일에 응할 때, 모든 일에 응할 때 그래요. 사람은 생업에 종사하죠. 일을 해야
일을 해야 그래요.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소득을 얻어서 에너지 지으면 그건 마찬가지죠. 단순히 근데 그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일에 응할 때 항상 반조법을 쓰라고 하는 거죠. 생업에 종사하건 밥을 먹건 휴식을 취하건 하다못해 섹스를 하건 항상 반조법을 사용해라. 또 어떤 물건을 접하더라도 반조법을 사용해라. 어떤 사물을 대하더라도 그래요. 뭐 사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식도 있고 그래요. 뭐 옷도 있고 의복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사물 접하건 또 이성도 있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를 접할 수 있고 여자는 남자를 접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사물을 대하건 어떠한 일을 하건 항상 반조법을 써라. 그러면 한순간도 어리작용이 단절되지 않는다. 빡센 거지요. 항상 해야지 뭐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어리작용을 뭐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사에 그냥 어리작용을 그냥 일으켜 버려라 이 말인 거죠. 여차행지 이와 같이 삼월양월 두세 달 하면 천상 하늘 위에 있는 진인을 가리키죠. 참되게 깨달은 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미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낸 이들을 가리키겠죠. 반드시 필래 와서 인정해준다. 인정사설 쏘아준다. 현 시대 말로 하면 그 말인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두세 달 그렇게 하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건 간에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결국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걸 가리키죠. 참 어떤 일을 하건 식사를 하건 휴식을 취하건 일을 하건 등등 어떤 사물을 접촉하건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한순간도 어리작용이 멈추지 않는다.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방법은 뭔가요?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대상을 접촉하건 아상 그래요. 아상을 거치고 아상을 거친다. 욕망을 내려놓고 대한다 이 말이죠. 몰두한다. 그래요. 욕망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신의 뜻에 입각해서 생각한다. 일을 하건 뭘 하건 그래요. 한순간도 그러면 한순간도 어리석음이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수련하면 반드시 어떤가는 신에게로 돌아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두세 달 안에. 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